미국 실업계에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있다. 그 당시에는 소득세가 없었으며 일주일에 50달러를 받으면 높은 봉급으로 생각되던 때이다. 슈와브는 불과 38세 때인 1921년에 앤드루 카네기에 의해 채용되어 새로 설립된 US 강철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는 후에 US 강철회사를 나와 당시 고전하고 있던 베들레헴 강철회사를 인수하여 미국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회사의 하나로 재건시켰다. 앤드루 카네기는 찰스 슈와브에게 연봉 100만 달러, 즉 하루에 3,000달러 이상의 급료를 무엇 때문에 지불했을까? 슈와브가 천재였기 때문일까? 아니다. 제철의 최고 권위자였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다. 슈와브는 나에게 말하기를 그는 자기보다 강철 제조에 관해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하 직원으로 두고 있다고 했다. 슈와브는 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와 같은 많은 봉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그가 말한 비결이 있다. 이 말이야말로 동판에 새겨서 미국의 모든 가정과 학교, 모든 점포와 사무실에 걸어놓아야 할 것이고 학생들이 라틴어의 동사 변화나 브라질의 연간 평균 강우량을 기억하는데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들이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성공 비결이다. 나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애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슈와브는 말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케 하는 방법은 바로 격려와 칭찬입니다.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만큼 인간의 향상심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나는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결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슈와브가 행한 일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그 반대의 일에 한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들을 묵사발이 되도록 몰아세우지만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을 합니다. 사업관계로 나는 세계 각국의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만났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위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잔소리를 들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칭찬을 들으면서 일할 때 보다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슈와브는 말했다. 슈와브가 한 말이야말로 앤드류 카네기가 공전의 대성공을 거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카네기도 자신의 직원들을 공석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몇 년 전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교사가 스티비 모리스라는 학생에게 교실 안에서 없어진 쥐를 잡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교사는 그 어떤 학생도 갖고 있지 못한 스티비에게만 하늘이 내려주신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바로 신은 스티비에게 그의 눈을 멀게 한 대가로 뛰어난 청각을 주었다. 이날이 스티비의 재능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날이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스티비는 그러한 칭찬의 행동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그때부터 스티비는 그의 청각 재능을 발전시켜 마침내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의 70년대 가장 훌륭한 팝송 가수이자 작곡가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예를 듣고 이렇게 투덜거릴지도 모른다. 말도 안 돼. 아첨을 하라고. 날더러 비위를 맞추라고. 나도 그런 수법은 이미 다 써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 적어도 머릿속에 글줄이나 든 사람들에게는 말이다. 라고 말이다. 물론 아첨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박하고 이기적이며 무성의한 것이다. 아첨은 쉽게 드러나고 대개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선 세상에는 칭찬에 너무나 굶주리고 목이 마른 나머지 개걸 들린 사람들이 풀잎이나 벌레를 닥치는 대로 먹듯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첨은 당신에게 이익보다 해를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이다. 아첨은 허위이며 위조지폐와도 같은 것으로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반드시 당신을 공경에 처하게 된다. 칭찬과 아첨을 구별하는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하다. 한쪽은 진지하고 다른 한쪽은 무성의한 것이다. 한쪽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이빨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것이다. 한쪽은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며 한쪽은 환영받고 다른 한쪽은 누구에게나 비난을 받게 된다. 나는 최근에 멕시코시티의 차팔테펙 궁전에 있는 멕시코의 영웅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동상을 보았다. 동상의 하부에는 장군의 현명한 철학에서 따온 그의 신조가 조각되어 있었다. 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언으로 아첨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나는 감언으로 아첨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내가 권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생활법이다.
영국의 국왕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에 있는 그의 서재, 벽에 6가지의 금원을 걸어놓고 있었다. 그 금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싸구려 칭찬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바로 싸구려 칭찬이 아첨인 것이다. 인간은 어떤 명백한 문제에 관해서 생각에 잠겨있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 자기들 자신에 관해 생각하면서 시간의 95%를 소비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잠시 동안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금방 알아올 수 있는 천박하고 허위에 찬 아첨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무시되기 쉬운 미덕 중에 하나는 칭찬이다. 왜 그런지 우리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칭찬하기를 게을리하며 아이들이 책상 정리를 하거나 레고를 만드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을 때도 격려해주기에 인색하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관심이나 칭찬만큼 기쁜 것은 없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당신이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었을 때는 맛있는 요리였다고 말해주고 피로에 지친 판매원이 이례적인 친절을 베푼다면 그 점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 성직자들과 직업적인 강연자들과 대중연설가들은 청중에게 자기 자신을 몽땅 쏟아붓고서도 감사의 말 한마디 받지 못할 때의 실망을 알고 있다. 그러한 직업적인 사람들조차 그런데 하물며 사무실이나 점포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오죽하겠는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친구들은 모두 인간이며 칭찬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즐겨하는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조그만 우호적인 감사의 발자국을 남기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다음날 그곳을 지날 때 그것이 어떻게 조그마한 우정의 불꽃에 불을 붙여 장밋빛 횃불이 되어 길을 비춰준가를 보고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매일 아침 볼 수 있도록 가위로 오려서 거울에 붙여놓은 옛날 격언이 하나 있다. 나는 이 길을 꼭 한 번만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친절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면 나는 지금 바로 행하겠다. 나는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테니까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이며 그 점에서 나는 누구에게나 배운다. 만일 그것이 에머슨에게 있어서 진실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몇백 배나 진실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장점이나 욕구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칭찬을 하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두고 반복해 볼 것이다. 원칙 2.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하라. Give honest, sincere appreciation. 지금까지 저는 당신의 성공이었습니다. 남녀 성공.